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정말 신들린 것처럼 곧 나에게 일어날 일, 벌어질 일, 예상치 못한 일일지, 예상을 했던 일일지 확실하게 카드가 말을 해줄 겁니다. 자, 요즘에 좀 이유 없이 좀 마음이 뒤숭숭하다거나 뭐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우주의 신호, 수호신의 힌트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딩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곧 일어나게 될 이제 다가올 어떤 일들, 사건, 상황, 뭐 인연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사건이라던가 감정의 변화라거나 혹은 뭐 인생의 전환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번호가 있고요. 가장 마음이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림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그림으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카드를 뽑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연결된 메시지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번호를 신중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은요, 감정이 조금 회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잊고 있던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카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1번 분에게 찾아올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있던 감정의 씨앗이 다시 싹 튼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인 간의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재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재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난다. 우리가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엔 만난다. 다시 연락됐다. 요런 거보다 서로 진심을 조금 알아가 보는 감정적인 회복.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알아가 보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번 분이 저는 가족하고 조금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어떤 특정한 친구, 제가 마음에 들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오래전부터 조금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 좀 싸웠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아니면 연인하고 싸워서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로 저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재회를 좀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거기서 딱 멈춰있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번 분한테는. 내가 사실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마도 5월이 시작되고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과거에 있던 일이 되게 좋게 발현이 된다거나 옛날이라면 그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막 지긋지긋해. 보고 싶지 않아. 너무 싫어. 이랬다면 지금은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용서를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참 그 사람하고 좋았었지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때 사실 나도 조금 너무하기는 했어. 나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곧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네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과거에 있던 감정이 현재 나에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는 감정으로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하고 과거에 깊은 연결이 있었던 누군가, 그 누가 됐건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하고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누가 됐건 간에 이 인연이요 현실로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1번 분이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때 몰랐던 진심을 이제야 느낀다. 그때 몰랐던 진심을 지금에야 느낀다. 그때 몰랐던 거를 지금에야 알게 됐다. 그때 무시했던 거를 지금에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내가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놓쳤던 감정이 지금에 조금 강하게 위로 드러난다. 등등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금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서서히 좀 단단하게 쌓여갈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놓친 사람이 있나 봐요. 1번 분이. 내가 놓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놓쳤는데 그때 그 사람을 놓친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치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 중에 하나를 같이 놓쳤나 봐요. 그래서 이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묵혀왔던 거죠. 근데 이게 비로소 지금부터 다시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다시. 결국엔 사람과 재회하는 걸 넘어서 내 감정하고 다시 재회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긋지긋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1번 분은 막 지은이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요. 감정 같은 거 다시 마주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지긋지긋해요. 근데 아마 1번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얘가 지금 나에게 강하게 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 오는 거거든요. 얘가 나한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안 느끼면 안 돼. 너 이 감정 지금 안 느끼면 안 돼. 그러면 보세요. 자, 그때 그 사람하고 다시 재회가 만약에 안 돼요? 그래도 그때 그 감정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새로운 인연들과의 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미 새로운 인연들과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와요. 과거, 새로운 거 이게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1번 분한테 지금. 그리고 곧 그러한 인연들과의 접점이 생길 건데 거기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을 끝까지 놓치고 있으면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마주했을 때도 분명히 과거에 그때 그 사람과 놓쳤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면서 이 인연에서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다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도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과거에 다시 연결될 그 인연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당신에게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놓쳤던 과거의 그때 그 감정을 또 한 번 놓쳐서는 안 돼. 다시 잡게끔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제 우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그때 놓쳤던 사람 혹은 그때 나와 내가 이제 마주해야 된다.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의 기적이 일어난다. 잊고 있던 관계의 기적이 일어난다. 자, 감정은 결국에 힘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감정은 결국에 힘이에요. 내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저는 1번 분이 이 카드를 괜히 뽑은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내가 어떤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감정을 돌아볼 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 과거랑 과거가 다 안 좋게만 보여지고 현재 그 사람을 용서할 힘도 안 나고 용서할 여유도 없고 용서할 마음 요만큼도 안 생기고 원망밖에 안 늘어나고 그쵸?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면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추스려보자? 절대 안 돼요. 너무 힘든데? 이게 몸이 나를 지켜주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감정 정화를 한다는 거, 과거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거는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 나한테, 1번 분한테 지금 힘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은님 요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막 열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도 감정도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요. 몸도 너무 안 좋고요. 무기력하고요. 막 이랬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일도 막 제대로 못했고요. 막 집중도 제대로 못했고요. 관계도 다 엉망이었어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과거의 것들이 다시 좋게 올 거야. 너 과거에 있었던 놓쳤던 그 감정의 기적이 지금부터 다시 일어날 거야. 그게 너한테 곧 다가올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이퀄보다 당신한테 힘이 생겼어 이제. 과거를 마주할 수 있는 거, 놓쳤던 감정 마주할 수 있는 거, 과거에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거는 당신한테 힘이 생겼기 때문이야. 힘이 저절로 생기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엄청 모든 거 그냥 진짜 그냥 모든 쓰나미 그냥 다 받아보고 겪어보고 몸으로 부딪혀도 보고 방어도 해보고 막 내가 먼저 나서도 보고 막아도 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본 사람만이 이걸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번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어떠한 관계든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관계들, 새로운 관계 포함해서 과거의 어떤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이어지게 될 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한 힘인 거예요. 이번에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 환상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나에게 들어오는 이 조언 카드 어쩌면 정말 결론적인 카드예요. 현실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에 대한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번 분은 사실 마음이 통하는 상대방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그리고 만약에 1번 분이 지은님 저는 연애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맺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이미 커플이에요. 라고 하신다고 하죠. 그 기존의 내 커플, 기존의 내 사람과 과거에 놓쳤던 그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커플이야. 5년, 6년 사귀었어. 예를 들어서 1, 2년도 상관없지만 근데 우리가 1년, 2년 전에 있던 일을 싸울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좋을 땐 말 안 하죠. 좋을 땐 말 안 하다가 싸워. 그러니까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거 내가 아직도 잊은 것 같아? 너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또 그러네? 역시 넌 진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매번 이런 레파토리로 끝났어. 근데 이제는 1번 분한테 어떤 힘이 오냐면 그걸 아예 놓쳤던 그 감정 다시 마주해서 완전히 해결하고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 상황,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정말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한테 막 뭐라고 했던 일이 나한테 똑같이 생기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주의점, 예를 들어 조언점 이런 카드에 보면은 약간 이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에 대한 카드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겨야 돼.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이겨야 돼. 내 말이 맞지? 이런 거 있죠.
내 말이 맞잖아. 그치? 내가 지금 틀린 말 했어? 아니지? 막 이런 거. 너 반박해봐. 어때? 너 잘못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가 계속 이 사람보다 갑이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리드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거. 이거는 우리 둘한테 상처라는 거. 이게 주의점이에요. 과거 인연이 돌아오더라도 자존심 대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존심 대결,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밀당하는 거, 그리고 또 비교하는 거 있죠.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이렇던데 역시 얘는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독이에요. 그 서로한테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란 1번 분이 1번 분을 이해하기도 힘든 날이 있죠. 내가 나를 이해하기도 힘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했나 보다 라고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저 사람 딴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이해하려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이해도 없을 거예요. 그치만 상대도 나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나도 상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는 해주세요. 관계에서였던 진짜 치유가 뭐냐면 1번 분한테 내가 이겨서 끝났다. 역시 내 말이 맞았다. 상대가 내 말에 복종했다. 이게 우리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게 우리 재회에 대한 카드잖아요. 다시 이 관계가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전 연인이든 동료든 상사든 멀어진 지인이든 우리가 다시 편안해지는 게 이 관계의 진짜 핵심이에요. 1번 분이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의 진짜 핵심은 편안해지는 거지. 우리가 누가 이겨서 누구 말이 맞고 미안했고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걸 인정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재회의 기적을 안고 오는 이 사람과 네 잘못이었다 내 잘못이었다를 다시 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안해지는 걸 목표로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겼고 네가 잘못했고 이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되는 게 조언점, 주의점, 카드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재회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요. 사랑에 대한 거, 연애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저는 1번 분이 과거에 대한 감정을 마주하기까지 진짜 속이 좀 시끄러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1번 분한테는 이 재회에 대한 감정, 과거에 대한 감정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카드들이 보여지는 게 그냥 내 몸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때 그 감정을 내가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사건,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의 몸의 신호도 알게 된다. 전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놓쳤던 몸의 신호, 그러니까 건강관리, 건강검진이 됐건 아니면 내가 진짜 병명이 뚜렷하게 안 나와도 돼. 근데 왜 우리가 병명이 안 나오는 기능적 병명이 있잖아요. 기능장애. 그러니까 무슨 스트레스성, 뭐 어떤 관리의 측면에 해당하는 병들 있죠. 이게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완벽하게 고친다? 이것도 그렇지만 어떤 수술적인 게 요구되는 그런 병명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병들 있죠, 몸에서. 약간 그런 것들도 같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1번 분은. 그래서 재회에 대한, 다시금 오는 사람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몸, 다시금 내가 이 몸을 다루게 되는 거, 몸의 사인을 받는 거, 내 몸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이게 되는 거,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내 몸을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의 놓쳤던 감정을 다시 바라보고 그게 곧 나를 다시 사랑해주는 이라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내 몸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의 신호까지도 온다. 마음하고 몸 둘 다 연결돼 있는데 저는 이
이게 새롭게 온 병명도 새롭게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연결되어서 오는 신호들이에요.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지금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부터 계속 내가 계속 과거에 무시했던, 놓치고 있었던 그러한 증상들 혹은 그런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요걸 내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카드가 좀 나와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시험대 위에 올라간다. 이런 메시지도 좀 보입니다. 이제 2번 분한테는 새로운 인연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계에서 전환점이 조금 다가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가볍고 좀 설레이는 만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누군가와, 지금 더 다가올 누군가와. 근데 이 감정에서 설레임으로 끝, 뭐 기분 좋고 끝, 이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감정에 좀 선택을 요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이 어떤 감정이야? 너 얘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해줘. 맞아 아니면 틀리다로 대답해줘.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해줘. 좋아해 안 좋아해로 대답해줘.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라고 대답해줘. 이렇게 뭔가 요구를 받을 수가 있겠다. 너 나 좋아 싫어 이렇게 뭔가. 그리고 이 카드들이 이번 분한테 얘기해주는 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질문을 해줘요. 카드가. 당신의 진심이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좀 풋풋한 에너지도 많이 느껴지고 카드에서 보면 설레이는 어떤 교류들도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2번 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무감각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망설임이 조금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 분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지금은 쉽게 열리지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열렸다가 너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곧 나에게 다가올 어떤 이러한 일들에 인연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에 대한 내 감정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들이 강하게 들어와요. 설레이는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감정의 어떤 선택이 있을 수가 있고 진심 혹은 어떤 정말 정반대의 뭐 완전히 무관심 이것의 어떤 사이에서 내가 갈팡질팡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감정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는 내가 좀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분이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은둔의 카드, 그러니까 감정에 쉽게 끌리기는 쉬운데 내면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 버리고 그냥 관계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크게 후회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상대방의 어떤 겉모습이나 상대방의 말투, 상대방의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좀 유혹에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계속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빠지기 전에 먼저 나 자신하고 좀 친해야지만 이런 질문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외로움인데, 자, 이 외로움이요. 내 선택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내 선택을 정말 흐려지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외로울 때 이번 분이 중요하게 느끼셔야 되는 거, 외로울 때는 절대 지갑을 함부로 열지 마시고 외로울 때 절대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마세요.
자, 이번 분한테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인연과 이 내 감정이 시험대 위에 이제 들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감정이 결국에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으로부터 인연을 끌어들이게 되거나, 외로움으로부터 내가 돈을 크게 쓰게 되거나, 외로움으로부터 내가 지게 되거나, 외로움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되는 어떠한 순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한테 질문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분이 정말 많이 흔들려 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흔들리면서 저는 이번 분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엄청 흔들리면서 되게 많이 본인을 다잡았었던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야, 기왕이면 안 흔들리고 뚝심 있게 가는 게 좋지. 뭐 그렇게 자주 흔들리면서 그때마다 본인을 잡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도 안 멋지다. 기왕이면 딱딱 이렇게 바로 서서 어떤 유혹에도 안 흔들리고 무너지지도 않고 나만의 길을 가고 이게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이 결코 이렇게 안 흔들리면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이 흔들려요. 엄청 많이 수없이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분은 특히나 내가 약해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정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카드들을 하나하나 얘네들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이 많아요. 정이.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MBTI가 T가 나왔던 뭐 F가 나왔던 상관없어. 내가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정이 많아요. 정도 많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확실히 딱 긋지 못해서 오는 어떤 안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그로 인해 실망하고 굉장히 배신감 느꼈던 적도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선을 좀 그어 놓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좀 아닌 것 같을 땐 연락하지 말자. 이 사람한텐 여기까지 하자. 저 사람한텐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자. 나도 이 관계에서는 이 이상을 보지 말자. 너무 정 퍼주지 말자. 등등등. 누가 나빠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분한테는. 근데 그게 이번에도 또 한 차례 올 거예요. 어찌 됐건 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지우님 저는 진짜 그럴 때마다 너무 고난이에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 또 오나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시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수능으로 끝나면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생이 계속 시험이죠?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뭘 배워야 되는지는 각자의 시험의 끝에, 결과지에 이렇게 착착착 우주가 혹은 하늘이, 나의 수호신이 한 코멘트를 달아줄 거예요. 당신은 이번 시험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사실 마음에 대한 회복은 저는 이번 분이 도가 텄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게 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 관계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또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잡아가는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딱 중요한 건 여기서 돈이에요. 이 돈을 의미하는 카드, 이 피해를 보는 카드, 손해보는 카드, 이건데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울 때 돈 쓰지 마세요. 자, 정말 힘들게 번 돈일 거예요. 아니면 지우님 아니요? 저 너무너무 쉽게 벌었어요. 제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 엄청 힘들게 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운이 좋아서 이만큼 또 받았는데 이게 그냥 제 능력에 대한 돈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좀 약간 굴러들어온 돈 느낌이라 저는 좀 괜찮은데요? 이 정도 쓰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외로워서 우리가
오늘 너무너무 외로워서 길 가다가 인형 뽑기를 하나 해요. 그 정도는 이제 상관이 없다 치는데, 자, 외로워서 사람한테 돈을 쓰게 되는 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외로워서 누군가와 만남에 있어서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나한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연에 대한 게 오면서 시험에 들게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더불어서 내 돈이 나가는 모습도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면 좋겠죠? 내가 돈을 썼어.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 거를 돈을 쓰고 나서 알았어. 이걸로 내가 충분해. 이 값을 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너무 아까운 액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남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은 외로울 때, 내가 돈을 쓰게 될 때 딱 알아보셔야 돼요. 아, 나 지금 외롭나? 나 외로워서 돈 쓰고 싶나? 뭔가 말할 곳이 필요해서 돈을 쓰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랑 만나고 싶어서 돈 쓰고 있는 건가? 잠깐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혼자 못 보낼 것 같아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조금 잘 분간을 해서 좀 이렇게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 요 순간을 딱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불쑥불쑥 외로움이 한 번씩 크게 찾아올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에 대한 카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번 분은. 근데 이 외로움을 내가 차라리 그냥 좀 친구 삼아 가버리시면, 분명히 다 다르게 상황에 맞춰 올 거지만, 친구 삼아 가버리시면 얘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특히나 이번 분이 직업적인 거, 본인의 직업, 뭐 사업이나 장사나 내 일 있죠? 직장 일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내 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누군가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진로를 정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 외로움을 친구 삼아서 같이 가면 얘가 진짜 어마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하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얘가 완전한 무기. 외로움을 장착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내가 완전 지금 외로운 모드야. 근데 얘를 몰입할 곳이 있어버려. 직업, 직장, 사업, 장사, 내 고객, 내 일의 퀄리티, 내 공부 여기에 그냥 쏟아버려. 이 에너지를. 엄청난 퀄리티의 성취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건데 내가 얘를 외로움을 적으로 두는 순간 그냥 진짜 인생 그냥 모든 게 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오늘도 혼자지? 왜 저 사람은 나랑 사귀고 나랑 연인이고 나랑 만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아, 왜 쟤는 진짜 내 친구고 내가 저번 날 자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전화 다 들어줬는데 얘는 왜 내 말을 대충 넘기지? 아, 난 진정한 친구가 없다. 나는 아무데도 말 못한다. 나는 가족이 오히려 더 상처 준다. 연인이 있어봤자 더 외롭다. 오히려 없는 게 더 낫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난 왜 진짜 아무도 없지? 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가버려요. 안 돼요. 지금 이번 분 곁에는 직업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해 줄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으로 엮여지는 인연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랑이 꼭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직업적인 성취, 직업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감동을 받았다, 고맙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깊은 깨달음, 깊이 어떤 통찰력을 당신이 나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친구도 많고 약속도 많고 놀러 갈 곳도 많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고 매일매일이 이벤트인데 일까지 너무너무 잘할 수가 없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새로운 인연과 설레임 대신 그 설레임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순간들이 어떤 식으로든 와요.
사람마다 다 다른 케이스라서 모든 예시를 들어드릴 수 없지만 이게 바로 나의 감정의 시험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관계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오실 거고 그때 외로움을 적으로 두지 마시고 친구로 두시고요. 외롭기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잘 돌아보셔야 돼요. 돈이 나하고 적으로 돼버리면 안 돼요. 돈을 써버리면서 내가 외로움을 채우겠다? 절대 안 채워져요. 차라리 돈을 모으는 게 외로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이번 분? 그러면 우리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온다. 운명, 기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 이런 카드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곧 3번 분한테는 커리어나 어떤 재정적인, 금전적인 흐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근데 굴러 들어올 거예요. 기존의 어떤 패턴, 내 삶의 패턴, 항상 나 이렇게 살았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왔고 이런 식으로 인연이 왔고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났고 요런 루틴 어떤 하나에 잡혀있는 이 패턴 있죠. 기존의 패턴이 있을 거거든요. 내 삶의 어떤 그냥 좀 대략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패턴들 항상. 근데 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한테 기회가 들어오고요. 근데 이 기회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기회라는 느낌이에요. 와,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오려니까 이렇게 기회가 굴러 들어올 수 있구나. 야, 행운이 굴러 들어온다. 이런 느낌. 어쩌다가 행운이 딱 왔다. 어쩌다가 기회가 딱 왔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딱 기회가 왔어. 이거보다 기회가 굴러 들어온다. 행운이 굴러 들어온다.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냥 숭숭숭숭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일상에서의 어떤 노력, 그리고 내가 항상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목표, 적어도 어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오는 것도 내가 그걸 기회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어떤 것을 쭉 보지 않았어. 근데 그걸 기회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인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여기 저희 그 라디오에 한번 좀 게스트로 참여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 내가 방송인이에요. 방송에 대한 걸 항상 목표를 가지고 관심 있고 애정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면 그게 기회로 보이죠. 근데 내가 방송인도 아니야. 뭐 방송에 대한 뭐 생각도 없어. 그냥 길 가고 있었어. 그냥 뭐 회사 다니고 있어. 심지어 내가 방송 분야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도 아니야. 관심도 없는 사람. 그렇다면 저희 라디오에 한번 게스트로 참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기회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일 혹은 뜬금없는 일 나한테 왜? 이런 거. 너무 신기한 하나의 그냥 단조로운 일상의 이벤트 이런 걸로 보여질 텐데 나한테는 그게 기회라고 보여진다. 복이라고 느껴진다. 행운이라고 느껴진다. 그게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라고 느껴진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관심 있게 봤던 분야, 내가 애정을 쏟고 있던 분야에서 오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번 분이 봤을 때도 이건 기회야. 나한테. 완전히 이건 지금이야. 이거 잡아야 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전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광고를 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홍보를 하게 되는 일, 뭐 마케팅이 성공하게 되는 일, 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일,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일 등등등 뭔가 이렇게 잡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너에게 오는 기회다.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기회가요, 단순히 돈이 된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재정적인 흐름에서도 예상치 못한 게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이 되는 일이라고만 보여지진 않아요. 돈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수익을 연결 지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3번 분이 기존에 혹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되게 좀 피로감을 느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실패했던 기억을 조금 극복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이 기회를 잡는 건 잡는 건데 이걸로 성공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내가 과거에 이걸로 인해서, 이 비슷한 일로 인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한 번쯤 있을 거라고 나오고, 이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피곤해. 피로감을 느껴. 그리고 좀 불안해. 이게 과연 기회만일까? 득과 실이 다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물론 모든 일에는 양면적인 것들이 다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일임에도 내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무의식 중에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면서 이게 맞아?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기회와 지금 내게 오는 제안들은 내가 의심을 할 만한 일들이 아니다. 마음이 만족하고 그로 인해 수익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거든요, 사실. 지금 무너지는 거는 어떤 불안정한 기반? 이거예요. 그냥 불안정한 기반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한번 확 무너져야, 무너짐이 한 번쯤 있어야 이게 진짜 내 방식대로, 우리 3번 품 방식대로 위에 차곡차곡 내 경력과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한 기반이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무너지는 거지 안정적인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불안한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기회가 찾아올 건데, 기회라고는 보일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 근데 그럼에도 내가 불안할 건데 그때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는 내 삶에 저 기회가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불안정했던 내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구나. 안정적인 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불안정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불안정했던 얘를 완전히 무너뜨려 봐야 여기에 내가 내 방식대로 싸울 수 있거든요. 자꾸 불안이 끼어들어요. 내 방식대로 쌓아가려는데 불안이 막 끼어들어요. 근데 불안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불안하다고 계속 신호를 주는 거겠지. 왜냐면 내가 너무 막 달려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안 돼, 너 지금 좀 조심해. 너 지금 한번 의심해봐. 너 저 기회를 한번 해봐. 너 너무 이렇게 불도저처럼 가지 말아봐. 너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마. 너 지금은 좀 쉬어갈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불안하지만 얘도 나름의 이유는 있는 거니까 얘를 조금 인정은 해주세요. 봐주시되 얘 완전히 잠식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회가 오는 시기니까. 그래서 커리어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수익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어떤 기회가 찾아올 거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이 흐름들은요, 이 일이라면 내가 지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떤 감정적인 언어로도 올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3번 분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좀 바꾸게 할 거다 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게요, 사랑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느낌보다 전 직업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3번 분이 바라는 건 지금 현재 연애, 사랑 이거 다 맞아요. 근데 아마 3번 분은 내가 바로 일어서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내가 이 돈의 흐름을 잃지 않아야, 이 에너지를 잃지 않아야, 내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안정돼야, 혹은 내 가족을, 혹은 내 집안을 일으켜야 등등등.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해야,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성공해야지만 사랑도 일도 인간관계도 나도 지킬 수가 있어. 지금은 내가 재밌게 데이트하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려면 나 지금 진짜 제대로 일해야 되고 내 일에서 성취감을 좀 느껴야 돼. 그래야 나도 조금 행복해질 수가 있어. 이걸 계속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 개발도 엄청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전 3번 분이 정말 허투루 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불안들이 얘가 나를 이렇게 쉬게끔 끌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불안이 원동력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얘가 쉬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불안이 계속 동시에 말하는 거야. 야, 근데 너 쉬면 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너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거 무너지지 않을까? 너 그러면 지금 이거 성공 못 시키면 네가 바라는 거 안 되지 않을까? 동시에 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 불안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면서도 동시에 이 불안 덕분에 더 달려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됐던 그런 모습들도 보여져요. 쉴 때는 쉬어야 될 거예요. 3번 분이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일만 하고 금전적인 것만 바라보고 자기 개발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3번 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막 무리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거기 꼭 들어가야 돼. 합격해야 돼. 승진해야 돼. 이번 프로젝트 성공해야 돼. 영업 실적을 채워야 돼.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 고객 유치를 해야 돼. 손님들이 와야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게 비단 정말 돈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걸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채워지는 행복이 크다는 걸 스스로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 때문에 일하는 건가? 진짜 돈 때문이야?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럼 너한테 돈 이만큼 줄 테니까 그 일 바로 때려쳐 라고 했을 때 정말 때려칠까? 저는 3번 분이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일, 하고 싶은 일, 여기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일이 돈 때문만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반갑게 들리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서도 정말 3번 분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였겠구나. 한 번쯤 확 무너졌다가 다시 좀 기반을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 지금이겠구나.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돈복도 좀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끔 돈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일한 만큼 번다. 이거를 좀 넘어서서 일한 건 요만큼인데 운이 좋아서 혹은 내가 운이 좋은 것도 내 능력이 쌓여있던 어떤 결과일 수 있거든요. 하필 시기적으로 더 잘 맞아서 이때 뭔가 확 터져서 이렇게 뭔가 쌓아 올렸던 것들의 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곧 다가올 수가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시간 썼고 2년 전 3년 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곧 다가오는 어떤 일에서 금전적인 보상도 확실하게 다가온다. 뜻하지 않게. 그래서 일해서 버는 돈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나에게 들어오는 부수입의 행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있죠. 야, 이거 내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아서 잘했다. 이것도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꼭 내 통장에 돈이 액수가 찍히는 거 말고 내가 손해봤어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은 것도 돈을 버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3번 분은 돈을 벌게 되실 수가 있겠다.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집값이 올라간다거나 내가 판매하려고 했던 물건이 딱 지금 안 팔렸는데 그냥 싼 값에 그냥 내놓을까라고 했는데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가치가 더 높아져서 이거를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와. 그게 이렇게 집이나 뭐 상가 뭐 이런 게 아니어도 내 귀중품이나 내가 이렇게 원래 판매하고자 했던 물건이었는데도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약간 횡재수 이렇게 좀 정말 뜻하지 않은 행운의 어떤 이런 기운 이런 것들이 물씬 느껴진다. 그래서 이걸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상은 올 거예요. 보상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안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계시지 마시고 힘들 때에도 내 몸이 주는 신호, 내 마음이 주는 신호를 좀 잘 들여다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3번 분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확 내려갈 수도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2025년이 저는 특히나 3번 분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중요하다, 뭐 2024년이 중요했던 것처럼 2025년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2025년에는 한 단계 확실히 더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내 자리매김을 하시거나 내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하는 일, 선을 확실하게 긋는 일, 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제를 해야 되는 게 2025년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게 오는 신호들 있죠. 그리고 기회, 신호, 사람, 인연, 어떤 제안, 정말 어떤 행운이면 행운, 이런 여러 가지 운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얘네가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의 완성을 도와주는 퍼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하나하나 맞춰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도 하루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3번 분한테는. 아셨죠? 내가 하물며 운동하러 가는 거,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거, 출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뭐 팟캐스트를 듣는 거, 책을 읽는 거, 영화를 보는 거, 그 어떤 게 되더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다 퍼즐의 한 조각들일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지금부터 가져야 하는 어떤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호해지셔야 돼요, 조금. 그리고 4번 분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단호하게 베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 이렇게 소드로 샥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도 하셔야 되고 조금 단호하게 잘라내고 앞으로 나가기까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오길래 이러한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나?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4번 분이 지금 뭔가를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결심이 섰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상황과 함께 펼쳐질 것이다 라고 나와요. 자, 정보, 어떤 정보에 대한 카드. 이 카드들이 담고 있는 게 정보,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데 이거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더는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이 선, 각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나 상황이 내 앞에 좀 펼쳐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나한테 이득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리딩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지금의 냉정함 있죠. 4번분이 유지하고 있는 이 냉정함, 진짜 냉철하다 못해 부러질 듯한, 부서질 듯한 그 냉정함이 결국에 4번분을 구원할 것이다,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마도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안 돼 라는 것과 조금 동일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뭐 이어지는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을 잃지 않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하지만 균형을 잃지 마랑도 한 가지가 더 약간 문맥이 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약간 뉘앙스가 좀 색다르게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분한테 뭔가 잘라내야 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완벽하게 단호하게 그것에 대한 선을 긋는 일이 생기실 거고, 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유부단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서 누군가는 나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상처를 줘야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싫어가지고 상처 줄래, 이 상처가 아니라요.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되게 도움을 받고요.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4번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내가 양쪽에 사람이 빠졌어요, 물에. 내가 왼쪽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면 오른쪽 사람은 나한테 당연히 이 구해짐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내가 구해줄 수 있는 상황,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물에 빠졌다. 누굴 먼저, 그러니까 얕은 물이라고 칩시다. 우리 그냥 너무 깊게 가지 말고 얕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건져 올려줘야 돼. 근데 내가 왼쪽 사람 먼저 건져 올려주려 그러면, 그러니까 얕은 물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빠진 사람이 좀 실망할 수 있겠죠. 둘 다 친구라면. 그쵸?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약속이 있고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약속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포기해야 되는 선택, 그 무리에 속한 관계들은 나한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똑같은 직원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직원들에게 누구는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보너스를 줘야 되고, 누구는 그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들 그건 당연히 합리적이지, 타당하지, 그럴만하지 라고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누군가는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로 인해서 기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원분한테. 그래서 더더욱이나 카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냉정해지자. 이런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이 약해져서 너가 계속해서 이도저도 아닌, 뭐 이거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중도를 지키면서 가려고 하지만 그게 지금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 확실한 쪽을 선택해야 되고, 그 확실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선 지금 해야 되는 게 잘라내야 되는 것부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재회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썸이나 짝사랑 등등 어떤 연애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4번분에게도 저는 이 카드들이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잘라내는 것부터 해야 지금 이 이야기의, 이 스토리의 시작이 출발이 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목표를 향한 어떤 추진력은 단호한 결단, 어떻게 보면 냉정한 정리, 행동하는 용기, 이게 따라줄 때 진짜 목표를 향한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냉정한 거에 또 너무 취해가지고 균형을 또 너무 잃고 다 잘라내기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4번분이 아마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4번분은 나 요즘 들어 별일 없어서 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요즘 내가
뭐 내 앞에 펼쳐진 혹은 내게 닥친 문제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해. 이런 4번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지금 다가올 부분, 지금 다가올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냉정해야 돼요. 내가 냉정해져야 되고 뭔가를 정리하는 흐름이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진짜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 무라도 베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이 흐름들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선을 확실히 타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 A냐 B냐의 선택에서 A도 B도 찔끔찔끔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확실히 내 노선과 방향과 내 길, 그리고 내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아닌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4번분에게 또 하나 보여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약간 체력을 키우는 이런 것도 좀 보여져요. 4번분이 멘탈적으로도 요즘 조금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멘탈이 흔들려서 육체적인 것까지 피로해지는 건지 육체적인 게 망가지다 보니까 멘탈까지 흔들리는 건지 굳이 뭐가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멘탈이 흔들리면서 몸도 조금 축난 게 있기도 하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4번분은. 내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자, 지훈님 아니에요. 저 몸 만들고 있어요. 뭐 딱 보여지는 게 이쁘게 뭐 멋지게 하기 위해서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자,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도 어쨌든 건강 관리 중에 하나죠. 몸을 만든다는 거, 근력을 키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건강 관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체적인 이 리듬, 그리고 뭔가 신체적인 균형, 신체적인 밸런스 이런 거, 육체와 멘탈의 어떤 밸런스 이런 거를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만든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니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약간 그냥 몸을 만든다. 몸을 예쁘게 멋지게 건강하게 만들면 알아서 되겠지. 이것도 좋지만서도 멘탈과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어떤 밸런스를 조금 맞춰가면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많이 무너져 있을수록 멘탈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는 4번분들이라서 4번 카드를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잖아도 저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4번분은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고 아마 내가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야, 너 움직여야 산다. 운동해야 산다. 너 이거라도 안 하면 너 진짜 힘들다. 이걸 내가 느껴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계실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근데 제가 요즘 힘이 없어서 좀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수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약간 무너져 있는 나의 신체적인 밸런스, 어느 쪽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육체적으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바로 설 힘도 이렇게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약간 내 몸을 먼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때예요. 자, 카드마다 마음을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몸을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나올 때가 있고 결국엔 마음이 몸이고 몸이 마음이라서 뭐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될 거 없이 둘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4번분이 마음도 마음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하다. 특히나 지금 다가올 일에 사람을 정리해야 되고 직장을 정리한다던가 사업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빼내야 되는, 하지 않아야 되고 빼내고 선을 긋고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에 대한 육체적인 것에 대한 밸런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밸런스 잡으려면 지금 몸 밸런스 몸 체력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아니면 몸이 조금 뭔가 내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뭔가가 힘들다. 내가 지금 뭔가가 무너졌다. 약간 내가 지금 뭔가 기운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래? 좀 쉬면 나아지겠지. 뭐 먹으면 나아지겠지. 비타민, 영양제 먹어야지. 이렇게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임무가 기다려요. 사람, 뭐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그만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뭔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끊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중독이 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도 끊어지는 게 오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죠. 커피를 맨날 달고 살았어. 근데 커피를 마시면 안 돼. 그거 끊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게 음주가 관련됐건 금연이 관련됐건 뭐가 관련됐건 간에 중독적인 것을 끊게 된다. 그런 일도 곧 다가온다. 그리고 끊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내가 몸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걸 끊어내고 사람을 정리하고 뭔가를 차단하고 선을 넘지 않게끔 딱 세워놓고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엄청 많은 힘이 들 거니까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게 조금 계속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서 힘든 감정들을 안 보셨던 카드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 카드를 열어봤을 때 4번 카드, 그러니까 4번 카드를 뽑은 분이라면 힘들다는 말을 좀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싫고 별것도 아닌 거에 힘들다고 하는 거 싫어하고 나부터도 그러기 싫고 내가 그래서 안 좋았던 경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4번 분이 아마도 가짜는 위로, 말도 안 되는 그냥 희망, 잘 될 거야, 토닥토닥, 이쯤 됐으면 쉬어도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4번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결정들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해온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곧 다가올 일조차도 이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를 끊어내거나 이 사람한테 아니라고 한다거나 한 번도 아니라는 말을 안 해봤던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이겠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한 번 더 온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라고 나오거든요. 4번 분이 아마 남들한테 별로 기대지 않고 항상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내 용기만 100% 믿고 딱 가고 이런 경험들이 좀 많아서 아마도 이러한 일이 곧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카드로만 봤을 땐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분명히 잘 해내실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한 차단, 결단력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한테 좀 강하게 이게 방금 중독에 대한 카드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나한테 아닌 것에 대해선 아니야 라고 하고 나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내가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용기 있는 4번 분이니까 용기를 좀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카드들이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